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번 영상 정동원 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동원 군이 아내의 맛에 출연했습니다. 만담 콤비 임도영 군과 같이 출연했습니다. 이들 참 이쁘죠. 도영 군도 영감탱이 같이, 어린아이가 영감같이 꾸밈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속에 영감이 들어앉아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른아이죠. 이들이 어디를 갔냐? 강남 한복판에 있는 봉은사로 템플스테이를 갔습니다. 지난번에 임영웅 씨하고 영탁 씨가 템플스테이 다녀온 그곳으로 또 이들 두 꼬마도 템플스테이를 갔습니다. 템플스테이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압수당했죠. 이들에게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생명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정말 하기 힘든 일이죠. 휴대폰에서 손을 뗄 수 없는 게 요 나이 또래에 특히 그렇죠. 그런데 휴대폰을 순순히 내놓는군요. 철들은 모습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왜 이 제목을 정동원 군의 가슴 찢어진 사연이라고 붙였냐면, 정동원 군이 평상시에 밝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밝지만 그 밝은 사람들 내면에는 굉장히 어두운 구석도 저 내면 깊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죠. 근데 동원 군에게는 아픈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맞아서 스님이 이제 가면은 절에는 그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탑 밑에는 대충 사리를 모십니다. 사리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그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면 거기 수도를 잘 하신 분들은 몸에서 유리알 같은 사리가 나오는데, 그 사리를 어디다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땅에 묻고 그 위에 탑을 세우는 것이 불교의 전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 밑에는 스님들의 사리, 그러니까 수도를 잘 하신 분들은 몸속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하면 영롱한 구슬이 나오는데 그걸 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입적하신 돌아가신 스님들 사리 앞에서 소원을 빌라고 그러니까 이놈들 도영군은 만사형통을 어디서 얻어 들었어요. 만사형통을 해달라고 그러고, 꿈이 크죠. 동원 가족 행복과 건강을 해달라고 가족 사랑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올라가서 스님이 저기 절에서는 어떠한 규칙이 있으냐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걸 이제 울력이라 그러는데, 일에 이제 절에서 일하는 걸 울력이라 그러는데,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게 하잖아요. 근데 동원이는 참, 이 사람, 이 동원이는 그 낙엽 쓰는 그 솜씨, 낙엽 쓰는 솜씨가 일이 몸에 딱 붙어 있어요. 많이 해본 솜씨예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어설프지가 않다고요. 딱 일머리를 잡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몸에 일이 배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 놔도 시켜도 그걸 딱딱 해내는 거예요. 마당 쓰는 그 폼 보셨죠? 그리고 하고 나서는 또 장난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임도영 군을 낙엽에 묻지 않습니까? 도영이도 또 그걸 턱 받아들여요. 형 왜 이러 그러는 게 아니라 편안하대요. 이러니 제가 만담 콤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고행의 길로 또 들었습니다. 108배. 108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108배하고 처음 한 날, 그 다음날은 막 이 허벅지 이런 데가 근육통이 와가지고 쩔뚝쩔뚝거리고 걸어야 돼요. 근데
108배를 하는데 동원군은 절하는 태도도 절을 많이 해본 그런 솜씨예요. 도영군은 궁뎅이가 하늘로 치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건 절을 하는 태도가 잘 반듯하지 않은데 정동원군은 정확하게 절을 하도 절을 할머니 따라서 해봤나 혹시 모르겠어요. 절을 많이 해본 솜씨예요. 그리고 이제 바루공양, 절에서는 그 스님들이 식사하시는 공양, 절에서는 밥을 공양이라고 부릅니다. 공양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양 그릇을 바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바루에 밥을 먹고 하나도 음식 찌꺼기가 안 남는 거는 물론이고 거기에 붙은 양념까지도 물로 숭늉으로 헹궈서 그 짠무지, 단무지로 설거지를 하는 그릇을 닦는 겁니다. 그 그릇을 닦아서 그 물을 다 마셔서 설거지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연에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자연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기본 가치, 생명 존중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처음에 그 물을 먹기 힘듭니다. 왜? 선입견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저기 원효대사가 그 껌껌한 굴인가 어디 수양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에 든 물이었다 그럽니다. 해골. 그런데 그 해골에 든 물을 보면서는 못 마셨는데 모르고는 마셨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그 해골에 든 물을 마시고 크게 깨달았다. 경계가 없어졌다. 더럽고 깨끗한 것에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 경계나 화나는 건가 행복한 거는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 왜 모를 때는 해골에 있는 물을 마셔도 되고 알면은 해골에 있는 물을 못 마시냐. 이건 마음가짐이다. 이런 걸 얻어서 크게 깨달은 큰 스님이 됐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경을, 금가루 물을 풀어서 사경을 쓰는데 동원이 글씨 쓴 거 보셨죠? 정자로 글씨를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글씨 쓰는 거, 몸으로 하는 거, 뭐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정동원 군은. 정말 희한한 아이가 어디서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 앞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죠. 요즘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까 동원이 그 가족들이 욕먹고 비난받는 것 참기 힘들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질문을 담담하게 해요. 와, 뭐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담담하게 어른스럽게 그러면서 스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도 진지한 거예요. 함부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남이 하는 모습의 관찰력 이런 것이 정동원 군을 오늘날의 정동원 군으로 만든 것이죠. 그 침착함이 또 장난꾸러기가 됐다. 침착한 어른스러움이 됐다가 이것은 동원 군이 어려서부터 그 겪은 마음의 고생이 오늘날 정동원을 만든 거 아닌가. 그 가슴 아픈 사연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고 담담하게 표현하고 그런 것이 오늘날 정동원 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견디고 있다, 버티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정동원 군에게는 영양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정동원 군이. 감사합니다.